한옥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튼튼한 구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들보입니다. 지붕과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바로 우리 한옥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인체에도 봐도 대들보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들 척추를 알고 계신데요. 네. 다름 아닌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바로 무릎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무릎 관절, 우리가 달릴 때나 걸을 때, 또 앉을 때나 설 때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동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도 빨리 나타나고요. 또 한 번 손상이 되면 불편함도 커집니다. 네, 걷는 것이 곧 고통이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국민 질환이라고도 불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무릎 관절 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대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걷고 또 걷는 인생사. 다리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100세 시대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병원장이 돕는다. 고도로 의학이 발전한 지금도 노화를 멈추는 일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무릎 건강은 빠르게 소모된다. 무릎은 관절 내에 있는 십자인대 2개, 관절 바깥쪽에 있는 내측, 외측 측부인데 총 4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조직이 자꾸 위에 뼈와 밑에 뼈 사이에 연골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고, 그리고 관절 연골 자체가 손상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는데, 많이 움직일수록 가속화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50대 이후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런데 최근엔 잘못된 운동이나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 사람에서도 요즘은 퇴행성이라는 말을 한 번씩 붙이는데, 젊으시다고 해서 꼭 내 무릎은 괜찮다, 나는 튼튼하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평생을 무릎을 쓰잖아요. 20년 사용하면 기계도 딸는데 사람 몸도 딸가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들면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저도 그렇고 퇴행성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른 시기의 젊은 환자부터 황혼기에 접어든 환자까지 한 번 잃고 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무릎 건강. 김동후 원장은 수술 대신 관절을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게 오자다리, 그리고 퇴행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자다리를 교정하면서 이제 줄기세포를 같이 치료하는 방법인데, 줄기세포라든가 이제 자기의 오자다리라든가 무게 중심을 바꾸고 자기 연골을 이제 다시 살리는 방법을 저는 요즘 이제 연구도 하고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 체험하는 프로그램 보면요, 그 외국인들 양반다리 하거나 네. 무릎 꿇고 앉거나 하는 자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죠. 우리는 아주 흔한 자세인데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식 문화. 네. 하지만 우리의 무릎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자세들이 오히려 무릎에 고통을 많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좌식 문화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서양에서는 의자 생활, 침대 생활을 주로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땅바닥 생활, 그리고 뭐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절을 하시거나, 네. 특히 여성분들은 쪼그려 앉아서 예전에 이제 빨래도 많이 하고 이래서 쪼그려 앉는 자세 자체가 무릎에는 아주 하중을 많이 가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 1 정도의 하중을 무릎에 받는다고 하면, 쪼그려 앉거나 뭐 식사를 한다든가 쪼그려 앉을 때는 거의 10배, 100배 가까이의 하중이 더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한 이 무릎 우리가 100세 시대 평생을 써야 되는데요. 네.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또 뭐 보고 싶은 곳도 많은데 이거 다니지 못하면 얼마나 큰 고통일까 싶습니다. 우리의 무릎 과연 어떤 이유로 고통과 통증을 앓게 되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무릎이 아픈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아픈 퇴행성 관절병변과 그다음에 뭐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그리고 젊은 분에서의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외상성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퇴행성 병변,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반월상 연골 파열, 그리고 또 동반될 수 있는 추백 증후군이나 그리고 류마티스 같은 동반 질환들에 의한 무릎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무릎은 우리 몸의 모든 힘을 받아서 발끝까지 전달하는 보호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무릎을 보호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반월상 연골과 관절 연골이 있는데 그것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뼈와 인대 등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런 무릎 관절은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크기가 크니까 왠지 튼튼할 것도 같은데 이 구조를 살펴보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무릎은 우리 특히 발목과는 다르게 발목은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가 아주 튼튼하게 골성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릎은 관절 외에 내측, 외측 축부인데 관절 내에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쪽에 있는 관절 연골과 우리 흔히 장단지, 경골 쪽에 있는 관절 연골, 그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이제 우리 무릎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무릎의 구조를 실질적인 관절경을 했던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릎은 총 여러 가지의 관절이 있는데 크게는 3가지 관절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무릎은 특히 보면 이 부분은 제일 허벅지 쪽에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프라 파텔라 포치라는 그 부위입니다. 여기 구멍이 나 있고 그 사이로 막이 있는데 이런 거는 추벽이 이제 생겨서 선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네. 또 그다음 요 부위는 내측 관절면입니다. 요게 안쪽에 반월상 연골과 이게 내측의 관절면이시고 여기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허벅지 뼈의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 그다음에 장단지 쪽에 있는 뼈의 관절 연골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전방 십자인대, 요 부분이 후방 십자인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깥쪽으로 가서 허벅지 뼈, 밑에 다리뼈, 그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무릎은 정상적으로 허벅지 뼈와 장단지 뼈 사이에 관절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앞쪽에 우리 무릎 제일 앞쪽에 있는 슬개골과 허벅지 사이의 관절, 그리고 안쪽 바깥쪽 관절 총 3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업어 키우는 문화와 양반다리 이름으로써 안쪽의 관절의 하중을 더 많이 가서 흔히 우리 O자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주로 안쪽 연골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이라든가 다른 관절경, 다른 시술을 하는 경우가 더더욱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전문의들이 말씀하실 때 퇴행성 그러면 저희는 보통 노화라고 이렇게 또 오해 아닌 또 오해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런 무릎 관절염의 노화 말고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통통하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원발성으로 퇴행성 변화라든가 이런 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별로는 희한하게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또 다른 2차적인 원인으로는 뭐 외상이라든가 사실 저도 외상으로 인해서 십자인대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다른 원인은 감염이나 아니면 선천적인 다리 뭐 O자라든가 이런 변형, 그리고 류마티스나 다른 몸속에 있는 자가 면역성 질환 등이 하나의 또 퇴행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크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처음에 오면 대부분 하는 게 뭐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
또는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다라고 크게 나는 통증은 안 심하다. 안 걸으면 괜찮다. 근데 다니면은 아프다. 예. 이게 대부분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주로 통증을 나타내고 약간 다리가 이제 붓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하는 게 다리가 이상하게 조금 굵어지는 것 같다. 네. 손가락 이거 마디 이거 하면 예.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서 네. 반지를 좀 더 크게 한다든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관절도 이제 자꾸 관절막이 상하고 이렇게 되면 관절이 굵어지면서 그 염증에 대한 소산물이 물을 만들어내고 또 한 번씩은 소리도 나기도 하며 더더욱 진행이 한다면은 이 사진과 같이 고관절의 중심과 발목의 중심을 끊는 선이 무릎의 중심에서 안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 연골은 놀고 있고 안쪽만 일을 하는 이 O자 다리 변형으로 인해서 더더욱 관절염이 안쪽으로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설명해 주신 이 질환도 그냥 늙으면 다 그렇지라고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네. 빨리 발견해서 치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릎 관절염 이 진단 방법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우리가 처음 사실 환자분이 들어오면은 예. 제일 먼저 보는 거는 환자분이 걸어오는 다리 모양을 처음 봅니다. 네. 뭐 쩔뚝거린다거나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거나 예. 사실 관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먼저 왔을 때 걸음걸이를 보고 어느 쪽이 더 아프고 다리 모양이 어떤지 그다음에 환자분을 직접 이제 문진을 하고 이학적인 검사를 해서 환자분이 무릎이 어느 쪽이 아픈지 구부렸다 폈을 때 아플지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아플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엑스레이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엑스레이를 해서 다리 모양이라든가 퇴행성 변화가 세 개의 관절 중에 어디에 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또 혹시나 물이 차 있는지 아니면 가족분이나 본인이 류마티스나 통풍 같은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무릎에 직접 관절 내시경을 해서 뭐 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방식보다는 MRI라는 아주 좋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적인 측면에서는 MRI 검사가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진단을 통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지 또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 정하게 될 텐데 연골이 다른 정도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퇴행성 변화는 엑스레이뿐 아니라 MRI 그리고 관절경 자체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는 게 있는데 네. 이 보시다시피 엑스레이로 나누는 거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이 무릎하고 뼈 사이에 공간이 되게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로 70세 이상에서는 3단계 이상, 60세 이상에서는 4단계 이상에서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세에 따른 사실 치료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3단계, 4단계 특히 보면 안쪽 연골은 많이 딸간데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좀 살아있는데 젊으신 연세이시다. 그러면은 뭐 O자 다리를 교정한다든가 다른 여러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무릎이 아플 때 제일 처음 병원 가서 하는 거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네. 그다음에 운동치료로 허벅지 근력을 키우시는 건데 우리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누워서 다리 드는 겁니다. 이 다리 들어서 우리 허벅지에서 대퇴사두근 앞쪽에 총 4개의 근육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근력 키우는 것만 해도 우리 무릎 관절염을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생활 방식의 변화가 결국 살을 빼는 것이죠. 네. 살을 뺨으로써 우리가 유일하게 퇴행성을 되돌릴 수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약물 복용을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통증이 조금 더 심하고 관절염의 정도가 심한 분들은 히루안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환자분들이 그래도 가장 손쉽게 접하는 치료가 아마 주사 치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주사 치료에도 보니까 뭐 뼈 주사도 있고 네. 연골 주사도 있고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히루안이라는 연골 주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뼈 주사, 흔히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사실 뭐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흔히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히루안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3번 주사하는 게 있고 또 올해부터 또 보험이 되는 5번까지
주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우리 무릎하고 무릎 사이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4WD 윤활제를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부드럽게 되면서 연골 운동 자체가 좀 더 편하게 어르신들한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예. 뼈 주사, 흔히 이제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이 있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은 무릎에 물을 빼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함으로써 염증이 없으면 우리가 통증이 줄어듭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스테로이드 주사 역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진단 후에 수술적 치료가 권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또 수술적 치료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제일 쉽게 지금 뭐 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입에 내시경 하는 것처럼 요만한 구멍을 2개 뚫어서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절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인데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으신 분도 그렇고 제일 흔한 게 반월상 연골, 우리 무릎 사이에 있는 쿠션이 약간 파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간단하게 뭐 구멍만 2개 뚫어서 네. 관절경 쪽으로 이제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봉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줄기세포, 우리 얼마 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시행했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퇴행성 변화가 있는 관절 연골을 이건 되돌릴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O자 다리가 있는 분들은 퇴행성이 바깥쪽은 괜찮은데 안쪽만 자꾸 퇴행성이 오니까 무게 중심을 바꾸어서 평생 영원히 이 사람이 인공관절 안 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 이제 새로운 관절을 만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4가지 수술적 치료 방법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한번 자세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관절 내시경이라는 것은 이제 소형 카메라를 관절 내에다가 직접 주입을 해서 관절 구조가 어떤지, 이분이 정상적인 구조가 어떤지 아니면 병변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이 검사는 사실 뭐 MRI가 요즘은 워낙 이제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MRI 있기 전에는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관절경을 하면서 바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경은 장점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진단의 정확성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이 백문이 불여일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보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리고 뭐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조직의 추가적인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아무래도 재원 기간을 줄임으로써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꼭 무릎이 아니라 지금 어깨, 팔꿈치, 뭐 발목, 고관절, 척추까지도 요즘은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경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반월성 연골이 손상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뭐 봅이나 뭐 쉐이버 같은 것들 그리고 관절경을 이용한 뭐 절삭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관절경에 사용되는 주 카메라가 주로 30도 스코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후방 십자인대라든가 다른 수술할 때는 이 각도가 조금 더 구부러져야지 더 잘 볼 수 있는 70도 스코프를 한 번씩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진료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치료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관절경, 무릎 관절경의 적응증은 사실 어르신들에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 뭐 반월상 연골이나 이런 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도 수술했는 것처럼 십자인대 수술에도 전방 후방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예전에는 다 오픈해서 인대를 재건술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인대 재건술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외상성으로 인한 이제 파열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연골 손상, 우리가 외상으로 인한 거든 아니면은 어르신들 퇴행성 변화든 연골 손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다발성 천공술이나 줄기세포 치료도 같이 할 수 있으며 우리 허벅지나 다리 장단지 뼈에 골절이 관절 내에 있다라고 하면 관절경을 통해서 직접 관절을 보고하면 관절을 맞추기가 영 수월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관절경의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퇴행성 병변에서는 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으며, 그리고 뭐 PVNS 같은 종양에도 우리가 관절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류마티스가 너무 심해서 통증이 심하고 물이 자꾸 생긴다, 이럴 때도 할 수 있으며, 우리 추벽증후군, 뭐 젊은 분들이 특히 군대 같은데 많이 가서, 또는 제가 얼마 전에 수술했는 친구인데 그 소방 공무원을 하는데 네. 자꾸 실기에서 3년 연속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추벽증후군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치료를 해도 안 돼서 결국 이제 관절경 시술을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엉덩이나 이런 데 종기, 그 종기가 무릎에 생깁니다. 그러면 고름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 이제 관절이 상하면서 폐혈증까지 오는 그런 것도 요즘은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경의 적응증 중에 또 하나가 MRI나 다른 무슨 검사를 해도 이유 없는 계속 통증이 있을 때도 관절경의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관절경 자체를 통해서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 엑스레이로 단계를 4개 나눴지만 관절경을 통해서도 뭐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면서 단계를 또 나눌 수 있고, 반월상 연골이 전방에서부터 후방으로 이런 식으로 나 있는데 뭐 후각부 파열은 더 또 관절경을 통해서 더 잘 볼 수 있고, 관절막과 반월상 연골 사이, 그 사이가 찢어지는 그런 경우는 사실 MR로 또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십자인대 파열의 정도, 퇴행성 파열인지 이분이 외상성 파열인지도 우리가 MR에서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병변도 우리가 관절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여자 77세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제가 최근에 수술한 분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예. 이분은 77세인데 갑자기 이제 오른쪽 무릎, 이게 뒤에서 그대로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뼈가 무릎이 바깥쪽, 이 큰 뼈가 무릎의 안쪽인데, 예.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입니다. 이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는 관절염이 한 2에서 3단계, 한 중기 정도로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뭐 하시듯 이런 정도 넘으셨으면 뭐 그냥 당연하겠지, 이 정도 통증이야 뭐 내 옆에 사람들이 인공관절도 하는데, 그렇게 그냥 연골 주사하면서 계속 지냈던 어르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MR을 이분은 이제 찍어 보니까 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골이 상해서 이렇게 쑥 꺼져 있는 겁니다. 요 네. 부분이. 근데 아주 이제 연세에 비해서 원래 이제 퇴행성 변화가 많으신 분들은 아주 디퓨즈하게 쭉 깔려서 관절이 상하는데, 이분은 정말 포칼하게만 딱 손상이 있어서, 아, 이건 너무 이분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MR에서 보이는 부위가 바로 요 부위입니다. 예. 자, 요 부위가 위에 허벅지뼈, 요게 반월상 연골, 요 사이 요게 이제 밑에 다리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름 정상적인 관절인데, 자, 하나씩 한번 보면, 요거는 옆에서 받는 MRI 소견입니다. 자, 밑에 관절경 사진을 한번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아주 정상적인 관절 연골과 뭔가에 손으로 끌켰거나 하는 딱 국소적인 관절이 상했는 게 보이십니다. 이 보시면은 밑에 이 반월상 연골이 지속적으로 걸어 다니시면서 이걸 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 일찍 사실 관절경을 했거면 이런 병변이 생기기 전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넘은 어르신들한테는 다발성 천공술이나 해봤자 골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생겨나는 경우가 참 드물기 때문에 이제 반월상 연골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놔 놓으면 이분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이제 통증이 있지는 않겠지. 네. 하지만 퇴행성 변화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사실 안타까운 병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네. 두 달 전 다리를 절며 찾아온 련자 씨. 며칠 전 그녀는 무릎 수술을 받았다. 다리가 일하면 한 달에 한 30일씩 일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갑자기 무릎 굽히는 일을 하니까 전기팀이 있어야 되는데 무릎 굽으니까 무릎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진통제도 맞고 막 진통제 약도 먹으면서 한 달에 몇 번씩 맞으면서 다녔거든요. 때 당시에 주사를 맞은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한 일주일 있다 또 그래 통증이 심하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한 탓인지 급격히 심해진 퇴행성 관절염. 검사를 마친 김동우 원장은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잘 진행되었고 환자분은 이후에 이제 2, 3일 정도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 근력만 있다면 뭐 워커나 바로 뭐 큰 문제 없이 걸어 다닐 걸로 예상됩니다. 수술 직후에는 통증도 심했고 걷기는커녕 다리를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증상이 좋아졌다. 처음에는 막 다리를 절매 들어왔잖아요. 나갈 땡이라 지팽이 찍고 그런 게 지금은 발바닥을 조금 짚을 정도로 됐어요 지금. 이제 곧 퇴원을 앞둔 련자 씨. 보조 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게 열심히 재활 운동과 치료를 병행 중이다. 계속 일만 일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인생에서 그건 아니겠더라고요. 조금 뭐 여행도 그런 게 그런 보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남수 씨는 올해 2번에 걸쳐 양쪽 무릎 관절을 인공 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받았다. 자장님부터인가 이래 다리가 아파서 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 그때는 뭐 한 2발짝도 이렇게 못 걷겠던데 뭐 작대기 짚고 막 이러던 게 있다고. 연골 주사를 하던가 그거 몇 번 맞았어요. 그것도 뭐 이래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래가 몇 번 맞고 이런 게 그게 나중에 가면 말로 안 들어요. 그래 아파가지고 그래 수술하게 됐어요.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더불어 예전에 겪었던 골절 탓에 다리의 길이도 형태도 문제가 많았던 정남수 씨. 특수 금속을 이용해 다리의 길이를 맞추고 양쪽 무릎에 인공 관절 이식을 마치니 남들처럼 걸을 수 있게 됐다. 일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지. 만주까지 뭐 나이가 있는데 집에 번데번데 뭐 놀랍게도 그렇고 다리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연습 좀 하고 사서 걸어다니고 이래 좀 그렇게 이야기해요.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은 이 노년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두 분 환자 사례를 만나봤는데 이 네. 환자분들의 경과는 어떤지 또 앞으로 무릎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수술하신 분은 53세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말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분은 아니시고 네.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러 이제 오신 분인데 참 이런 분들은 사실 다 안타까운 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일도 힘든 일을 하시고 몸이 아파도 병원을 잘 못 가셨는데 이게 이제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내원하셨던 분인데 처음에 병원 딱 이제 진료실 들어올 때부터 이제 쩔뚝거리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모양 자체가 이분 O자 다리가 너무 심하시고 엑스레이를 시행해서도 O자 다리가 있으신데 거기에 비해서도 통증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 보면은 무릎의 바깥쪽은 괜찮은데 안쪽에 뼈가 허옇게 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아까 이런 어른의 이제 MRI처럼 연골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실 안타까웠던 네. 분이신데 이제 O자 다리 교정술과 이제 줄기세포 카티셈을 같이 시행했는 경우인데 지금은 이제 퇴원을 하셔서 이제 아직은 목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한 1개월 정도 가량 되었고 큰 문제 없이 지금은 이제 보행은 이제 약간의 체중 부하를 하면서 네. 보행을 하고 있고 이분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허벅지 근력입니다. 앞으로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관찰할 거고 추후에 기구를 제거하면서 이제 관절경 시술을 해서 어느 정도 연골이 상했는 게 좋아졌는지
그건 확인해 볼 겁니다. 방금 설명하시는 가운데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줄기세포 치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부작용이 적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 줄기세포는 사실 쉽게 얘기를 하면 예. 이 세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포가 발가락으로 갈지, 뭐 가슴으로 갈지, 손가락으로 갈지 그걸 모르는 우리 태아에서 이제 조혈 줄기세포를 빼서 점점 이거를 이제 제품화되어서 이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 연골이 다시 재생되도록 이제 하는 건데 줄기세포가 한마디로 이제 여러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체 줄기세포는 조혈 줄기세포 이게 한마디로 본인의 이제 골수를 채취해서 그거를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농축해서 그거를 퇴행성 부위에다가 직접 도포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본인의 연골을 줄기세포를 뽑으려면 이 대부분은 이 골반뼈에서 뽑는데 그렇게 되면 뽑는 그 자리가 아프고 네. 사람에 따라 네. 아무래도 연세가 많아지시면은 이제 골수 자체가 같이 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생되는 능력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요즘은 자기 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품화되어서 나왔는 이 카티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히딩크 감독이나 좀 전에 했던 분 역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시술을 했는 경우입니다. 예.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사실 뭐 수년 전부터 이제 시행했으며 이걸 시행하면 무조건 이분은 평생 동안 다시는 무릎에 손을 안 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했다가 뭐 안 되면은 뭐 인공관절 하지라고 생각해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O자 다리가 있으면서 관절염이 심하다. 이분은 O자 다리 교정술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줄기세포만 한다라고 하면 이분은 연골이 살았다가 O자 다리로 인해 다시 안쪽 연골이 계속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반되어 있는 무슨 문제인지를 진단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술했던 분이신데 왼쪽에 사진 보면은 관절이 다 상해서 거의 뭐 연골 부분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밑에 사진이 이렇게 이제 구멍 뚫은 게 이제 다발성 천공술, 우리 골수가 나오도록 이제 한마디로 총을 쏘았다고 보시면 어느 됩니다. 부위입니까? 요게 관절 내에 있는 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일부러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 네. 뚫어놓으면 안에서 이제 골수 피가 나오는데 네. 거기를 이제 카티스템이라는 물질을 주입해서 이거를 땜빵이 되도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왼쪽에 이제 완성되었는 사진을 보시면 그대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안착이 되도록 한 다음에 보통 1년 뒤에 관절경 시술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자라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골이 재생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주로 이 연골이 내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예. 뭐 인공관절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2, 3일 있으면은 바로 다 걸어 다니십니다. 근데 이제 연골 이제 줄기세포를 했는 분들은 오히려 재활 기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아. 왜냐하면 내 거를 살리고 내 걸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은 목발 보행을 한 6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도 이제 최대한 이제 오랫동안 안 사용하면 내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연골 줄기세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동반해서 다리를 안 디딜 때도 이 허벅지 근력은 무조건 본인 거기 때문에 더더욱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라라고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환자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예. 자, 줄기세포 치료법과 관리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다리, 그러니까 휜다리를 펼 수 있는 교정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리가 자꾸 벌어진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꾸 벌어지면서 물도 생기고 안쪽이 무릎이 자꾸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오다리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오다리가 생기면은 무게 중심의 축이 다리가 밖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무릎 안쪽으로 이제 축이 오니까 안쪽이 계속 닳는 거죠. 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에도 바깥쪽 연골이 닳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안쪽 연골입니다. 이 오자 다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오자 다리는 무게 중심의 축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바꾸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이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위경골 절골술을 했는 환자분이신데 네. 55세, 연세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젊으신 분을 하기에도 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55세 이제 연세인 분인데 왼쪽 다리나 오른쪽 다리 보시면은 고관절의 중심과 발목의 중심을 끊는 선이 무릎이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를 더 안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거의 뭐 8대 2 정도, 오른쪽은 오히려 거의 10대 0 정도로 안쪽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RI를 보시면은 우리 요 T2뷰에서는 MR이 다 까만색이 정상인데 요 안쪽 편에 보시면은 연골이 상했으면서 하얗게 변했는 뼈의 부종, 뼈가 이제 부었습니다. 왜냐, 이쪽에 하중을 자꾸 많이 받으니까 이쪽만 쓰기 때문에 그렇고 이 왼쪽 편의 MR은 보면 중간에 허옇게 보이는 뼈 위에 있는 게 연골이 다 상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위에 허벅지뼈, 밑에 다리뼈 중에 밑에 다리뼈에 뼈를 이제 절골술을 통해서 바깥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렛대 원리로 안쪽만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 이후에 다리 축을 보시면 수술 전에 무릎 안쪽으로 들어갔던 게 약간 바깥쪽으로 왔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안쪽에 받는 힘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이 무릎 관절을 살리는 치료가 좋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네. 심하게 진행돼서 연골이 따라서 없어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뭐 어르신들이 인공관절로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뭐 보험적으로 보면은 60세 이상에서는 4단계, 70세 이상에서는 3단계 이상에서 인공관절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르신들이 참다 안 되면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왜 하냐 하면 일단은 다리 변형도 없앨 분들은 안 아프고 네.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인공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인공관절 했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허벅지 쪽에 이제 인공관절 대체물이 들어가고 밑에 장단지 쪽 경골뼈에 인공관절 대체물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흰색 부분이 연골을 역할하는 물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인공관절을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또 어떤 환자분들은 최대한 미뤘다가 하는 게 맞다고도 하지만 또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기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시기를 딱 솔직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환자분의 니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뭐 개인병원이나 한의원도 다니고 그렇게 다니다가 저한테 이제 수술 받으러 오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주사하고 나는 수술하기 싫다, 하기 싫다라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너무 아파서 그런 분도 사실 항상 얘기하면 나는 앉아가 놀고 고스톱 칠 때는 안 아프다. 고스톱 칠 때는 안 아픈데 장 보러 나가고 뭐 빨래하러 간다고 할 때 아프다 네. 하시거든요. 당연히 무릎은 우리가 체중 부하가 되지 않으면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릴 때나 우리가 뭐 동네 산책하는데도 부담을 느끼신다면 인공관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원하더라도 또 못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원하는 경우에도 나이가 너무 젊거나 뼈가 너무 약하거나 그리고 이제 몸의 여러 가지 뭐 심장이라든가 뭐 내분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인공관절 기계 자체도 많이 발전되었고 골다공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질환에 대해서도 술전에 먼저 이제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인공관절을 시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분은 69세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제일 간단한 무릎에 인공관절을 했는 원발성 양쪽 다 퇴행성 무릎의 관절을 볼 수 있고 네. 양쪽 다 고관절의 중심과 발목의 중심을 끊는 선이 약간 무릎의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오자 다리이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양쪽 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고 이제 다리 모양이 어느 정도 일자로 교정되는 아주 사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수술도 사실 가장 쉽기 때문에 인공관절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화면에 나오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렸고 회복은 어느 정도 걸렸나요? 수술하는 시간은 사실 뭐 크게 안 걸립니다. 30분 내외에 걸리고 다리만 들 수 있으면은 네. 한 이틀 뒤에부터 처음에는 워커를 이용해서 걸어 다닐 수 있으며 큰 문제 없으면 퇴원할 때는 본인이 걸어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76세 여성분인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고 왼쪽 다리도 한 몇 년 전에 인공관절을 타 병원에서 했던 분이신데 오른쪽 무릎이 왼쪽과 모양을 보시면 뭔가 정면에서도 다리 사이에 이 공간이 불일정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오른쪽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 밑에 경골 쪽에가 밑으로 쳐져 있는 이제 골융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 허벅지 뼈 쪽에 있는 대체물은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밑에 것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 위에 거는 원래 있던 거를 사용하고 밑에 것만 이제 대체물을 교정해서 재치환수를 했는 사례이십니다.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사실 병원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수술을 해놔 놓고 한 몇 달을 지켜본 다음에 환자분이 안 오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 수술이 때문에 잘 되셨다는 예. 얘기죠. 이분이 아까 했는 분인데 다리 모양 자체가 지금 뭔가 삐뚤음한 게 전체적으로 라인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분을 보시면 65세 여성분인데 이제 한동안 참 유행했던 이제 유니 반치환수를 하고 이제 내원하셨던 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정면의 사진을 보면 치환물이 옆으로 약간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지. 불안정하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이게 움직이니까 뒤틀려서 통증을 느끼시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 이제 전치환술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이제 반치환술의 기구를 제거를 하고 전치환술로 했는 사례이십니다. 왼쪽에 술 전의 사진과 오른쪽 술 후의 사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좀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66세 남자분이신데 이분 양쪽 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던 분이신데 네. 오른쪽은 그냥 원발성 퇴행성 관절염이고 왼쪽은 몇 년 전에 이제 왼쪽 다리에 골절이 입은 다음에 2차성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서 부정류와 뼈가 이상하게 붙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다리 길이가 보시면은 되게 짧아져 있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이게 O자 다리가 있으니까 오실 때도 이제 많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먼저 왼쪽 다리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니드가 아주 컸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어떻게든 술전에 O자 다리를 최대한 일자로 만들고 오른쪽 다리는 제가 사랑하는 뭐 단순한 인공관절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해 보시면은 뭐 원래 있던 왼쪽 다리에 뭐 O자 변형이 많이 교정되어서 다리 모양이 일단은 좋아지고 그걸로 인해 하지 길이가 어느 정도 맞으면 이 쩔뚝거림이 영 덜해지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서 낮도 밤도 없이 통증이 올 때는 와요. 10년 전부터 이런데 1년에 2번씩 연골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평소에 운동을 안 하면 그냥 무릎이 통증이 와요. 좌측은 무릎 연골이 다 따라가지고 수술했고요. 우측은 아주 조금 남아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걸은 좀 불편합니다. 아파요, 자꾸 걸으면. 무릎이 퇴행성 사진 찍으니까 퇴행성이 됐다 하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하러 가는데 2층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올라가는데 눈물 찔끔찔끔 흘러가면 댕겼어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모아서 오늘도 약손 상담실 준비했습니다. 무릎 질환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고 2년째 주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약으로는 더 이상 낫지 않는 건지 또 약을 오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관절염 약도 내성이 있는가요? 사실은 관절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첫 번째, 펄스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는 소염 진통제를 예.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연골 영양제라든가 이제 근육이완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소염이라는 말은 염증 줄인다라는 말인데 그걸로 인해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오직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염 작용이 더 크다고 보십니다. 예. 그 염증이 줄면 거기에 동반해서 이제 통증이 주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드시고 하면은 이제 약발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네. 그 약발이 떨어지는 게 본인한테 그 약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서 약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약을 교체해도 이분이 계속 아프고 또 물이 생긴다라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해졌다든가 아니면 무릎 사이에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있다든가 그런 추가적으로 퇴행성이 더 진행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해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남자인데요.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관절염이 올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하셨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나이입니다. 나이가 40대 초반. 예. 네. 이분은 무조건 십자인대 파열은 다시 재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절염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십자인대 수술 3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저께도 이제 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는데 십자인대 수술은 왜 하냐? 자, 십자인대의 역할을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릎은 되게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발목은 안쪽과 바깥쪽 복숭아뼈가 있기 때문에 연골 두께는 오히려 발목이 작은데 무릎에 인공관절 마야지 발목에 인공관절 마야 한다고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만큼 무릎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안쪽 바깥쪽 그다음에 십자인대 2개를 통해서 이제 무릎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구조물인데 거기에 중요한 전방 십자인대가 하나 파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을 앞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이게 무릎을 걸을 때마다 그럼 앞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무릎 자체가 자꾸 흔들린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퇴행성 변화가 무조건 더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40대 초반이시라면 퇴행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십자인대 재건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왼쪽 무릎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지고 화끈거립니다. 오른쪽 무릎보다 살짝 더 부어 있는데 통증보다는 열감이 더 있습니다. 혹시 퇴행성 관절염인가요? 하셨어요. 네. 열감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거 초기 증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가 만져지고 이제 열감이 있고 뭐 물이 찬 것처럼 부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관절염도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뭐 화농성이라든가 균이 생긴 무언가 물이 있는 관절염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PVNS나 아니면 악성 종양 이런 게 있어도 열이 나고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했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관절 내에 뭐 추벽이나 활막 같은 게 더 증식이 되어서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솔직하게 MRI를 찍어서 한번 진단해 보는 게 좋은데 만약에 통증이 걸어 다니고 계단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고 이럴 때 통증이 더 나타난다면 퇴행성을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무릎 내에 자꾸 뭐가 만져진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종괴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여러모로 뭐 연령별로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TV 메디컬 약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또 예방인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말씀 좀 주실까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안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안 늙으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일단 안 오도록 하려면 오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뭐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하면서 이제 살도 빼고 그 다음에 허벅지나 엉덩이 중둔근을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또 너무 과격한 운동 되도록이면 무릎을 덜 사용하면서 하는 운동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처럼 너무 무리하게 운동은 안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저는 축구,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뭐 수술까지 했는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건 웃기지만 너무 무리한 운동은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합니다. 젊을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다든가 어머니들 특히 이제 뭐 빨래 할 때는 꼭 세탁기를 이용하시고 네. 건조기를 이용하십시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살을 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중을 조금 줄이면은 우리 1kg 줄이면은 무릎의 하중이 한 5배, 10배 정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체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이는 생활 교정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오래 뇌관절을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관절은 너무 많이 써도 문제지만 너무 안 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걷기 운동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방기부스하고 나면 근육량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이 뼈도 너무 안 쓰면은 뼈가 더 골다공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관절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걷기 운동도 평소에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하며 어떤 이유든지 아프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입니다. 암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사실 우리한테 어떤 징조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병원 가는데 사기다 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든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통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신호기 때문에 네. 그 신호를 잘 받아서 뭐 적당한 휴식을 취해서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큰 문제 없지만 계속 통증이 있으면은 뭐 저희 같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이제 쉬거나 뭐 어떤 방법을 취해서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면은 한번 진료를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본인의 생활 습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진료받는 거에도 머무르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곤 하지만요. 이 무릎 관절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재테크는 질병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대표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